안녕하세요. 열린TV 시청자 대상 시민기자 김성경입니다. 미추홀구의 제3호 마을박물관을 소개해드리려고 이곳에 왔는데요. 용현 1동 그리고 4동의 역사와 문화, 주민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보여주는 독정이 마을 박물관입니다. 미추홀구 주민이라면 한 번쯤 지나쳤을 것 같은데요. 과연 독정이는 무슨 뜻인지 알아보러 가보시죠. 독정이 마을 박물관은 인천시 남구청과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의 합작으로 지어졌습니다. 독정이 마을 박물관에서는 용현동의 역사, 마을의 발전과 변화, 마을 큐레이터를 포함해 추억과 역사를 만드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용현동은 오랜 시간 동안 비랑리와 독정리로 불렸습니다. 독정이는 가파른 언덕을 뜻하는 말 덕자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덕은 가파른 곳, 덕자이는 언덕배기를 가리키는 옛말이며 덕잡, 적자이, 덕장이, 독장이로 변형되었다고 합니다. 1930년 8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이 지역을 독정리와 비랑리로 구분하였다고 합니다. 1906년 5월에는 독정리와 비룡리로 이름을 바꾸고 이후 1914년 다소면과 주안면이 다주면으로 통합되면서 비룡리의 룡과 독정리의 정을 따서 용정리, 1917년에는 일본식 지명인 희노대정으로 광복 후 용현동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는 고향을 잃은 피난민이 1960에서 7년도에는 급격한 산업화와 함께 전국 각지에서 일거리를 찾아 사람들이 이곳 용현동으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주거 환경은 좋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유입이 많아지면서 초등학교와 시장이 생겨났고 1953년 흥한방직이 설립되고 1954년 인하대학교 개교, 1968년 경인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용현 1동과 4동은 인구 감소로 인해 행정동이 통합되었지만 골목길을 가꾸고 용일 자유시장의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하는 주민들의 모습과 역사는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추홀구 제3호 마을박물관 독정이 마을박물관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날씨가 좀 선선해지면 마을박물관을 둘러본 후 코로나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용현 1동과 4동의 아름다운 골목길을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시민기자 김성경이었습니다. 최근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베리어프리 표식을 볼 수 있는데요. 베리어프리 관광지, 버스 정류장, 영화관 등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인천 서구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를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 서구청역 엘리베이터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스티커가 부착됐는데요. 이 점자가 전체적으로 붙어 있어서 촉지로, 촉감으로 인식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동그란 스티커에 점자가 찍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항균 스티커를 부착하자 표시된 점자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데요. 큰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직원들이 점자 스티커를 만들어 공공기관과 지하철역, 엘리베이터에 부착했습니다. 점자는 손으로 만져서 촉감만으로 확인을 하는데 필름이 부착되어 있어서 점자 인식이 어려운 건데요. 항균 필름이 부착되어 있어서 총수를 파악하기도 어렵고 다른 총수에 내리는 일이 다반사라고 합니다. 이 항균 점자 스티커를 보니 새로운데 이 스티커를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비장애인들이 느끼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채워주는 장애인 센터 직원들. 작은 스티커 하나로 행복을 전합니다. 인천 서구 식당에 부착한 베리어 프리를 볼 수 있는데요.
큰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점자 메뉴판과 함께 제작해 전달했습니다. 이곳은 베리어프리 식당인데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홍보가 전파되길 바랍니다. 점자 메뉴판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지난 4월 5일부터 23일까지 점자 메뉴판 제작 신청을 받아 인천 서구의 5개 식당이 선정됐습니다. 시각장애인 메뉴판인가 봐. 진짜 메뉴판이 되게 특이하네요. 이런 메뉴판 처음 봤어요. 그러게요. 시각장애인들이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시킬 수 있어서 좋겠네요. 시각장애인들이 직접 만든 점자 메뉴판은 모든 메뉴가 점자도 함께 찍혀 있으며 시각장애인 안내 방법도 담았습니다. 저희 가게 6월부터 이렇게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점자 메뉴판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시각장애인 분들도 다른 사람 도움업체로 본인이 원하시는 메뉴를 직접 선택하실 수 있고요. 이런 점자 메뉴판뿐만 아니라 저희 가게는 앞으로 더 사회적 약자분들을 위한 가게가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리어프리 표식도 식당 입구에 부착되었는데요. 일반인들은 식별하기 쉽지 않을 텐데요. 이번 점자 메뉴판과 함께 베리어프리 표식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시민대작단 박세연입니다. 초록빛 잔디밭 위로 쏟아지는 물줄기가 보기만 해도 시원합니다. 올해는 여름에 비가 적게 와서 한여름 땡볕에 잔디도 나무들도 견디기 힘들었을 텐데요. 지금 여름은 건조해 갖고요. 지금 이틀에 한 번이나 하루에 한 번씩 오전에만 물을 주고요. 낮에 뜨거울 때 주면은요, 장미나 잔디가 뜨거워서 탈 수 있어요. 해롭기 때문에요. 10여 년 넘은 커다란 나무들도 긴 가뭄에 잘 살 수 있도록 응급조치가 필요합니다. 저런 나무도 말입니다. 예, 마른 장마라고 그래갖고 지금 관수를 하는데요. 저 물 주머니 봉지를 베갖고 사람도 저 민기를 주사 맞듯이요. 그 물을 저 땅에다 흡수하게끔 이렇게 주고 있어요. 장미도 잘 자라서 예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물도 주고 여러 가지로 돌보는 손길들이 있어야 하는데요. 장미도 그 배수관을 통해 갖고 장미 화원에도 시간 간격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라인이 7라인이 있어 갖고요. 차례차례 관수를 하고 있어요. 물을 주고 있어요. 여자들은 저기 밭을 메고요. 장미 시든 거 잘라주고 새순 나게끔 잡아매주고 지금 여자분들이 저거 작업해요. 풀을 매주지 않고 장미를 가꾸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풀이 안 뽑으면은 장미가 안 되겠죠? 이게 관리가 안 되면은 제대로 꽃이 제대로 안 피는 거죠. 시든 거 잘라주면 거기서 또 이제 여기 딱 자르면 여기서 또 순이 또 나와가 거기에 또 피고. 지금 두 번째부터 딱 핀 거예요. 봄에 그 딱 잘라내고 이거 또 나온 거예요. 도시 오아시스와 같은 공원은 많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즐거움과 삶의 쉼터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 운동을 하러 자주 오는데 산책도 하고 계절마다 여기 주변 환경이 너무 이쁘고 또 막 물도 있고 그다음에 꽃도 있고 그래서 되게 여기 산책로 그늘도 너무 좋아가지고 자주 오는데 올 때마다 이렇게 일하시는 여기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가꿔 주시는 분들이 한여름에도 막 열심히 잡초도 치워주시고 예쁜 거 다시 심어주시고 계절마다 그렇게 일하시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어요. 이 청소도 참 깨끗이 항상 수시로 자전거 타고 다니시면서 하시고 참 관리가 잘 돼 있어서 저도 너무 좋지만 이렇게 멀리서도 다 여기 공원 소문 듣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처럼 시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공원이 아름답고 쾌적하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정성과 노력이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팀에서는 이 환경이라든가 이런 그 주변 정비 이런 걸 좀 주로 맡아서 하고 있고요. 녹지팀은 장미원이라든가 잔디, 나무, 시설팀 같은 경우는 이제 호수 관리라든가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민기자 신명입니다.
일상이 반짝이는 섬 소무이도는 서해 바다인데 에메랄드빛 바다와 이국적인 뷰를 자랑하는 섬으로 바다 트레킹 코스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곳인데요. 2019년 무의대교가 개통하면서 접근성이 좋아진 무의도와 함께 주말과 휴일이면 혼잡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섬이랍니다. 특히 관광객들은 섬으로 자동차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으며 인도교를 통해서만 입장이 가능해서 산책 겸 바다 트레킹을 하기에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소무이도 전체를 둘러볼 수 있는 누리길 코스는 1구간부터 8구간까지 약 2.5km로 연결되어 아름다운 바다색을 바라볼 수 있는 풍경은 이국적인 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트레킹 코스 중 하도정이라는 정자가 보이는데요. 이곳에서 명사의 해변까지는 그리 멀지 않답니다. 하도정은 전망대 역할을 겸하고 있어서 잠시 쉬어가는 동안 서해바다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길가에 상수리 나무 열매가 군데군데 쌓여 있어서 가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명사의 해변은 전 대통령과 가족이 쉬었던 휴양지라고도 하는데요. 고즈넉한 해변의 아름다움은 누구에게나 힐링이 될 듯합니다. 다음은 목녀 해변인데요. 음식점과 카페가 있어서 트레킹을 하다가 바다를 보며 잠시 차 한잔 할 수 있는 여유도 즐길 수 있답니다. 부처개미는 과거 소무이도 주민들이 만성과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 소를 잡아 제물로 풍어제를 지내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소무이도의 뱀이 또아리를 풀고 있는 모습 중 이곳이 뱀의 머리 부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선제대와 대부도 그리고 영도까지 보이는데 정말 인천의 바다는 천혜의 자연 풍광을 선물하고 있었습니다. 소무이도 트레킹을 하고 난 후엔 맛집들이 줄지어 영업하고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자연산 회덮밥 한 그릇 먹고 나면 행복한 가을 나들이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당일치기 여행이나 나들이 코스로 다녀올 수 있는 소무이도 트레킹으로 인천의 가을 바다를 즐겨보는 것은 어떠신가요? 시청자 기자 김혜옥입니다. 요즘 인천에 새롭게 등장한 핫플레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2021년 7월 개방된 인천세관역사공원입니다. 이곳은 수인선 신포역 2번 출구 주변에 자리하고 있으며 바로 뒤로 인천항이 있습니다. 1924년부터 1950년 한국전쟁으로 건물이 소실될 때까지 인천세관이 위치해 있던 곳입니다. 공원 안에는 세 동의 붉은 벽돌 건물이 남아있는데요. 인천항 화물개와 선거개 그리고 세관 창고로 사용되었던 건물들입니다. 그중 인천세관 역사관으로 조성되는 창고 건물은 전시 공사를 끝내고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밤과 낮의 모습이 확연히 다른 감동을 선사해주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늦은 밤에 인천세관 역사공원에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한 그 주민께서 역사공원이 새롭게 조성이 됐는데 운동시설을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밤늦게 방문을 했습니다. 이 지역이 굉장히 역사적인 장소죠. 최초의
인천 세관이 있었던 자리였었고요. 예,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한데 안타까운 부분은 점점 역사, 문화, 이런 시설들이 점점 훼손이 되고 또 없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 역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훼손이 되면 다시 이제 복구할 수 없다는 게 어떤 문화재라든가 이런 역사의 그런 특징이기도 한데 중구 의원으로서 그런 부분에도 많은 신경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역사적인 자리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보존하고 가치를 좀 의미 있는 가치를 줄 수 있도록 더욱더 새롭게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공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철거냐 존치냐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천 세관창고 건물이 역사관으로 거듭나고 주변은 공원으로 조성되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현재도 인천 지역 곳곳에서는 역사 문화의 보존을 위한 존치냐 새로운 방식의 도입이냐를 놓고 의견들이 있는데요. 이번 세관역사공원이 좋은 선례가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SK브로드밴드 인천방송 시민제작단 김경숙입니다.